자,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리플사와 XRP 관련된 최근 소식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XRP 관련된 뉴스를 꾸준하게 부지런히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다 들으셨을 그런 소식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리플사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죠. 가격은 안 올라도 호재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찔끔찔끔 조금씩 나와가지고 영상을 자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긋지긋한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있지 싶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소송은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빵형이 전에 올해 초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딱 집어가지고 합의가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적인 발언을 했었는데 이미 그러기는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SEC 측에서 리플사의 공정한 고지, 방어 논리를 공격하는 새로운 문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작년 12월 말 리플사와 유사하게 공정한 고지 논리를 내세웠었던 SEC 대 파이프 사건에 대해서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 북부지방법원이 SEC 측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물론 공정한 고지 외에 다른 부분들은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리플사와는 달리 파이프 같은 경우는 SEC에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주식을 취득 및 판매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소송의 쟁점 중에 하나이죠. 자, 과연 법원에서는 SEC에 관련된 문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와 SEC 양측 모두가 법원에 익스퍼트 디스커버리 마감일 기간을 1월 19일에서 2월 28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양측에서 동시에 요청을 했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는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SEC의 절차 연기 의견에 리플사가 동의했다는 사실에 XRP 커뮤니티가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소송, 이러다가 올해를 또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고 있는데요. 이어서 연방 판사 같은 경우는 해당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윌리엄 힌먼 전 SEC 기업금융국장의 연설문 초안이 담긴 이메일을 리플사 측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해당 연설문 초안에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사라네폰 판사는 힌맨의 연설에 담긴 이메일 및 SEC 직원들과의 제3자 간 회의록 등 다른 문서들 역시 리플사에게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사만 봤을 때는 리플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이 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약간의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리플사 측이 내가 기대했었던 것만큼은 잘해주지 못했다. 판사는 힌맨의 스피치 관련된 문서들이 사건 심의와 크게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하며 힌맨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었다라고 결정지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리플사도 한 건 하긴 했는데 힌맨의 스피치 관련된 이메일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가 2점을 득점했고 리플사는 1점밖에 득점 못했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라고 하네요. 자, 물론 이것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자, 일단 굉장히 느리게 진전을 보이고 있는 소송에 관련된 소식이었었는데요. 참고적으로다가 얼마 전에 CNBC 방송에 게리 겐슬러가 출연해가지고 게리 겐슬러가 왔을 때 이더리움은 증권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대답을 흐지부지 하면서 회피했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뒤죽박죽 미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몇 년째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자, 아무튼 과연 이 힌맨의 이메일 및 이 관련된 메모들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리플사와 CBDC 관련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던 팔라우의 대통령이 현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팔라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팔라우 시민들이 현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인데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팔라우 시민들에게 은행에 갈 필요가 없는 자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당 거래소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XRP를 거래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한편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나라 중에 한 곳이죠. 영국에서는 첫 번째로 크립토 카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서 XRP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루 거래소에서 송보드 선물 거래가 시작됐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XRP 뱅킹 앱 썸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월렛 간 운용재단 FIO와 썸이 공유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썸 고객들은 FIO 관련된 주소로 보다 쉽게 간략화된 주소를 통해서 자산들을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했었던 약간의 업데이트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토마토밭의 물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